라이브 마스터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책자금이라는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정부 정책자금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 강의를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요소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어떤 업에 있느냐가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시장의 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시장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파이가 작으면 돈을 절대 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정말 작은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자라는 걸 꿈꾼다는 거예요. 애시당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단순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받는 웬만한 1년치 연봉을 저는 한 달 이내에 번단 말이에요. 이 정책 자금에 대한 오늘 이걸 이야기할 건데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정책 자금의 시장의 파이가 400조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시장을 왜 아는 사람들이 없느냐?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은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할걸요. 정책 자금? 불법 아니야? 그거 일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불법 아닙니다. 정책 자금을 하면 불법이라는 그 강한 인식 때문에요. 시장의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은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중진공에 하면 이게 공문으로 있어요. 어느 기관 사이트를 가도 이게 공문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중진공 사이트 가면 이게 공문으로 나와 있어요. 부당 개입 판정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정책 자금 및 R&D 지원금이 있습니다. R&D 지원 결정 조건으로 결정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기업은 제3자가 한 경우에는 부당 개입 판정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대가로 보험 상품을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당 개입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헤드라인만 보는 거야. 헤드라인을 본 다음에 이거 불법이네, 하면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피해 예시와 예외사항을 보시면 돼요. 예외사항을 보시면 정책 지원 결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기업 경영 전반 종합 진단 및 자금 조달 운용 상담 자문하는 거 상관없다고 써 있고, 정책 자금 지원 관련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쌍방 간 합의하에 수행 업무에 대한 해당 수수료 지급하는 건 상관없다고 써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모든 수강생들은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요, 정책 자금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약서를 썹니다. 저는 저와 하는 모든 고객들은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계약 사항대로만 하시면 돼요. 계약 사항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장의 파이가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저는 이 시장의 파이를 퍼프로션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아니 돈이 500조, 600조가 돌아가는데 정말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시장의 파이가 크니까 저는 돈을 번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나 저만의 컨텐츠, 저만의 전제를 바꾸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몇 개를 만들어냈지만 저만의 시스템을,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은 결국 시장의 파이였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종들이 어떤 직종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들이 하는 모든 직종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카드, 캐피탈, 정수기, 보험, 화장품, 아니면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 결국엔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시할 건 대표님들이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를 꼭 고민하세요. 시장의 파이가 작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벌고 싶은 액수에 맞게 그 시장으로 진출을 하세요. 두 번째는 전제의 전환이에요. 전제의 전환, 포지션 변화. 저한테 배우려면 돈을 내야 돼요. 수업료를 내야 돼요.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들 사업자가 돼서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들, 지식가치를 파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저의 롤모델이었거든요. 롤모델. 이 사람들은 지식가치를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배워요? 안 배워요. 그 사람들이 설득 배워요? 안 배워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지식가치를 올릴 거를 배워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은요, 무조건 갑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무조건 제자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갑이야. 제가 하는 모든 사업에는 슬로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내 아이덴티티 이야기해주는 슬로건을 맨날 되거든요. 저는 이걸 정책 지도사라고 만들었고요. 세상에 없는 포지션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정책 지도사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최소한 2,0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아픈 중소기업을 치료해준다고 그래요. 아픈 중소기업을 치료하는 지도사. 이게 제가 만든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왜 그걸 할 수 없느냐?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정책자금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한테 키가 넘어가요. 내가 이 돈을 납입하고 납입 안 하고는 그 사람이 가진 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대표님이 누군가에게 사정하고 있다면, 아니면 고객들이 부를 때 대표님이 가야 돼, 아니면 대표님들이 전화했을 때 이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그럼 대표님들 의리인 거예요. 그럼 돈을 벌 수 없어요. 저희 특강 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오프라인에서 요번에 진짜로 또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요번에 막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 사업 계획서 진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 만들고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마케팅 퍼널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자동화. 지금 마케팅 전쟁이라는 거 모르신 분 없잖아요.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 세계적인 이론인데 3단계의 거름망이 거쳐집니다. 이 거름망을 통해서 고객들은요, 유입된 고객들 대비 구매 전환율이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구매 전환율을 3%를 봅니다. 3%를 봐요. 무지의 고객을 60%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식의 고객, 나에게 뭔가 필요하다. 나 정책 자금이 나도 필요하긴 한데 20%. 나도 정책 자금 있어야 되긴 한데, 근데 나 정책 자금 진짜 급해, 받아야겠다. 17%. 근데 여기서 구매 전환율로 나오는 거는 결국엔 3%라는 얘기예요. 3%. 이거는 마케팅 이론이에요. 근데 이 퍼널을 뚫는다고 하거든요. 이 거름망을 더 크게 뚫어버리는 거야. 이 촘촘한 거름망을 크게 뚫어서 인지의 고객이 20%가 아니라 40%가 들어올 수 있게, 검색을 하는 고객이 17%가 아니라 27% 검색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 정말로 저는 최대 15%까지 보거든요. 이거를 뚫는 과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들어오는지. 지금 시장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싸게 해드릴게요. 가격 경쟁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은요, 가격 대비 최대의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가치와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트래픽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트래픽이거든요.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오가닉 트래픽과 페이드 트래픽이라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보다 유리한 건 오가닉 트래픽이에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트래픽. 그냥 내가 인스타에 뭘 올려도 그보다 좀 더 낫겠죠. 근데 저도 지금 유튜브 잘 안 하고 있고, 저 유튜브나 인스타나 제가 막 엄청 메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저도 조회수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저는 페이드 트래픽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완미족발 점주님들 모을 때, 그 다음에 저도 선생님들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저도 강의를 팔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팔죠. 그 다음에 르마인베어도 팔고 있죠. 그 다음에 건조기 시트도 팔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완미족발도 팔고 있고, 뭐 구미족발도 팔고 있고, 많은 것들을 팔고 있잖아요. 제가 이 오가닉 트래픽만 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 오가닉 트래픽이 잘 나오면 유리하겠죠. 근데 이 페이드 트래픽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영상이, 내가 만든 게시물이 평소에 내가 조회수가 100 나오던 사람인데 요게 300 나왔어? 오케이. 페이드로 전환.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페이드 트래픽으로 전환시키면서, 저는 마케팅비 진짜 아끼지 말라고 하거든요. 마케팅 비용은 진짜 아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10,000원 써서 100,000원 벌 수 있다면은 미친 듯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와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가닉 트래픽과 페이드 트래픽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게 4번이에요. 미끼를 낄 줄 알아야 돼요. 미끼. 이걸 리드 생성기라고 말하거든요. 리드 생성기. 고객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리드 생성기예요. 이 미끼를 진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 퍼널을 짜는 것보다 이게 더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생각하면, 제가 아까 무지의 고객들을 더 끌고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려면 이 사람들한테 미끼를 줘야 돼요. 미끼를. 리드 생성기를 3개 이상 만들려고 해요. 3개 이상. 내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3개 이상 줄 수 있을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일 상한가 칠 수 있는 주식 종목 3개 무료로 찍어드릴게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던지잖아요. 미끼예요. 너무나 좋은 미끼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료라는 미끼를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걸 알려주는 게 미끼가 돼요. 지금 지식 가치를 파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지식 가치를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책 자금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할까? 내 고객들은 지금 뭘 궁금해하고, 뭘 원하고, 어떤 걸 어려워할까? 거기에 맞는 리드 생성기를 3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하나, 정책 자금으로 따지면 후기가 될 수 있죠. 나한테 돈 받았던 고객들의 사례, 그걸 실제로 고객들이 실제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님들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퍼널을 짤 수 있는 이 중간중간 노출, 당연히 트래픽을 올릴 수도 있어야겠지만, 결국 이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드 생성기라는 미끼가 필요하다. 이걸 무조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국 디깅이라고 하거든요. 디깅. 본질 강화예요. 나만의 핵심 요건이 명확해야 되고 차별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 본질에 대한 깊이가 깊어야 돼요. 나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나의 기초적인 요건, 노력이라는 기초적인 요건은 제외하고요. 핵심 요건이 명확해야 돼요. 핵심 요건, 슬로건, 핵심 요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픈 기업을 치료해주는 지도사. 나만의 핵심 요건이 명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다 갖춰준다 하더라도요. 디깅이 안 되면 결국 1년 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1, 2년 안에 무너지잖아요. 보통 유튜브에서 막 반짝 떴던 친구들 1, 2년 안에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디깅이 너무 약한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가. 본인이 성장을 안 해. 강의하는 친구라면 본인이 성장을 안 해. 본인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자기 수강생들 때도 못 벌어. 그러니까 이게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야. 제가 인플루언서나 사업가들 만나보면 성장을 딱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장을 딱 멈추는 순간 그 본질은 강화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님들 오늘 요 5개 꼭 진짜 집에 가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1번 시장의 파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있는 건가? 두 번째 전제전환, 갑의 포지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자동화 마케팅 퍼널 짜는 거. 네 번째 리드 생성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디깅. 정말로 이것만 지켜도 전 대한민국 무조건 상위 10%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5개 딱 적어 놓으시고 한번 꼭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어떤 요건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뭔가를 내 인생을 바꾸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스터 클래스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